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매수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위험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알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2030 세대들이 게임에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다시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지금 2030 매수 행렬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충고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은 꼰대가 또 라떼 찾는다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보면서 충고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위로도 해줘야 되거든요. 응원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니까 다른 측면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 매수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확실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30%가 안 됐는데 비중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영끌 오적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사라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다시 얼굴을 들이밀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이 사람들이 막 설칠 때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온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2차 폭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간 지표로 삼자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워하지도 말고 증오하지도 말고 딱 인간 지표로만 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몇몇들이 다시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의미는 반등이 거의 끝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반등하다 다시 폭락하겠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매매와 전세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울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란색 영역은 이제 매매 상승률이에요. 전달 대비. 주황색은 전세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일치하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이거를 체크해보면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때가 전세가 가장 비쌌을 때예요. 그게 뭔 소리냐? 이제부터 나오는 전세 물량들, 재계약 물량들은 가장 고점에 있을 때 전세 계약들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6월부터 계약해야 되는 기간이 돌아와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 거죠.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이걸 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그러니까 한 이 9개월 사이에 전세 계약이 한 5만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서울만 해서요. 그러면 이 5만 2천 건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세 최고점에 계약한 전세 계약들이 이제 6월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2차 폭락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전세 대란이 있었잖아요. 전세 돌려주려고 투잡을 띱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세입자한테 매달 얼마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잠잠했죠. 하반기에 이런 뉴스들이 더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시 등장할 겁니다. 이제부터 2차 역전세 대란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반갑게도 도망갔던 영끌 오적들 이분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2차 폭락 신호탄을 또 알려줬다. 그겁니다. 이게 아마 역사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폭락한다. 이러한 징크스도 이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취소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2021년, 2022년 신고가 거래 등록된 것 중에 계약 해지한 건수가 서울은 44%. 분명히 이번에도 이런 작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이런 거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공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30 이렇게 매수하는 행렬 너무 참견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옹지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는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나중에 이사 갈 때 다른 데도 떨어져 있으니까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내가 그 돈으로 여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 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세옹지마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하드 모드로 변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지금 조금 쉬웠다가 나름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어렵게 변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워라밸 경제적 자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꿈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 생활이 그냥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은 죽으나 사나 버텨야 됩니다. 본인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 수도
수도 있는데 10년 지나고 또 20년 지나면은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한 만큼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겠죠.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약간 회사의 모든 걸 바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윗사람들도 그런 걸 알더라고요. 누가 대출 받았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뭔가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져요. 이제부터 진짜 막 부려도 되겠구나, 그런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안 떠나겠구나, 같이 열심히 일해보자,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은행 대출 미리 땡겼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2030들이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샀으니까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이제 돈을 갚아라, 회사에서 살아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약간 너무 잔인한가요? 중간중간에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기 정도는 사주면서 다시 힘내라고 좀 위로를 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응원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반강제적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은 본인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2030들이 부동산을 사서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해도 그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망하게 되면은 이때도 고기를 사주면 좀 좋겠죠. 이때는 조금 비싼 고기를 사줘야 되겠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20대나 30대 이거 결정해서 실수한 거는 한 2, 3년 안에 금방 또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실패로 인해서 절망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럴 땐 이제 가서 소고기 같은 거 사주면서 주기적으로 응원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모르죠. 짧게 보면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장기 막 10년, 20년 본다면은 그때 가격은 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2030들이 아무래도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날이 많이 있으니까 20년, 3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엄청난 상승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원금 복구하거나 수익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핵심은 부동산 전세 하반기부터 뭐가 온다? 역사상 최고점에서 계약한 부동산 계약들이 다시 갱신된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어떻게 된다? 2차 역전세 대란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경매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가격도 폭락을 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